네, 6.4 지방선거 개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표 시작 12시간이 지나면서 주요 광역단체별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선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원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정치부 박순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보면요. 네네. 수치만 봤을 때는 현재는 새누리당 8, 민주당이 9 이렇게 이제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뭐 한두 곳이 지금 초접전을 보이는 네네네.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을 보면요.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10% 이상으로 지금 물론 네네네. 개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네, 두 후보 모두 뭐 예. 승리와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결과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좀 박원순 후보가 쉽게 당선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후보가 쉽게 당선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박원순 후보가 쉽게 당선된 데는 물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영향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정몽준 후보가 캠페인에서 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에 제기했던 친환경 급식 문제라든가 또 공기질, 수도권, 지하철 공기질 이런 문제들이 유권자들로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몽준 후보가 내세운 캐치프레이드가 일자리와 복지, 일복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4일 동안,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 동안에 일자리와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을 유권자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일방적인 네거티브에 의한 것들이 오히려 유권자로부터 또 식상하게 다가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판세가 그 화면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앞서 네네.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이 8, 민주당이 9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얘기를 잠깐 좀 더 네네. 이어가면요. 지금 득표율이 한 43% 정도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지난 대선 때 그 서울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시 거의 50%에 근접하게 네, 득표율을 그렇습니다. 얻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과 비교하면 그 새누리당의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 조금 그 정몽준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도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40% 이상 얻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 선거 막판 이제 그 주요 광역단체장의 여권 후보들이 대통령 지지도만큼 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50% 전후의 견고한 지지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이용해서 이른바 대통령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에 정몽준 후보도 그렇게 편승을 했습니다만은 캠페인 과정에서 약간 혼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전통적인 보수층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끝까지 접전 지역을 보인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최문순 후보가 지금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지금 당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좀 짧습니다. 자, 선이 좀 짧은데 이쪽으로 갈게 그럼. 자, 마이크 올려. 더 가까이. 자, 갈게요. 준비됐죠? 카메라 다 준비됐죠? 갑니다. 자, 갑니다. 자, 한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당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155만 강원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생활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 도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자, 민선 재선 최우집 죄송합니다. 최문순 2기 도정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선거 공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교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들을 허언이 되지 않도록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은 당선되셨지만 네, 시군단체장이나 예, 예. 또 지방자치 한 축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거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네. 도정이 이끌어 가시고 그다음에 야당에 뿌리를 내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당선이 됐지만 도의원 그다음에 시장 군수들이 굉장히 많이 져서 제가 도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정파, 정당, 지역, 혈연, 학연 이런 것들을 모두 떠나서 오직 강원도, 오직 강원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역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최문수 후보 캠프를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 선거 개표율이 96.4%입니다. 아직 당선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요.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소감 발표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중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원 싸움에서 석권을 했다.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예. 새정치연합이 대전 한 군데에서 졌죠. 염홍철 시장에게 졌고요. 나머지 지역 모두 새정치연합이 가져간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다시 세종시를 포함하면 지금 총 6군데가 있죠. 네. 충남북, 대전, 세종, 강원이니까 이 모두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원을 석권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대전 같은 경우 상당히 충격적 결과다 이렇게 여권 내부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성효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섰고요. 또 시연 출발할 때만 해도 권선택 후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성효 후보는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권선택 후보가 많은 표차를 줄이긴 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두 예. 번 모두 박성효 후보를 점쳤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권선택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장에서 야권의 후보가 승리한 건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대단히 언론인들이나 정치권의 예측을 벗어난 권선택 후보가 승리했고요. 특히 권선택 후보와 박성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에 네. 또 같은 행정고시 출신의 네. 비슷한 그 이력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아주 치열하게 선거가 접전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권선택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후보와 정진수 후보 맞붙었습니다만은 예상대로 안희정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 이춘희 후보와 유한식 시장인데 유한식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이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강원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같이 보셨습니다만 최문순 후보가 최홍주 후보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갖고 있던 지역에다가 새누리당이 갖고 있던 세종과 대전을 탈환해왔겠죠. 그러니까 예. 이 지역을 모두 석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경기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인천과 경기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새누리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군데 가운데 경기 한 곳을 제외하고 두 군데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했는데 네. 이건 한 군데를 더 내주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선전을 했고 예. 중원 싸움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원사이드에게 앞섰다. 예.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호남은 워낙 전통적인 지지세가 네네네네.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경기 수도권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네네네. 들어가 보면요. 먼저 인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송영길 후보가 그 현역 시장에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싸우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일단 승리를 했거든요. 역전이죠. 예. 당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만 해도 송영길 후보가 뭐 일부 여론조사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5에서 10% 이상 앞서는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 유정복 후보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정복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당장 네. 아시안 게임이 있고요. 네. 또 인천의 부채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시 건설 등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지 순조롭게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친박 핵심인 유정복 후보가 안행부 장관 출신입니다만은 세월호 참사 책임론이 무릅쓰고 많은 인천 시민들에게 어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송영길 후보의 시장의 측근 비리가 막간 터져 나오면서 예.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됐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송영길 후보가 유정복 후보에게 김포 지역구 의원이 왜 인천에 와서 출마하느냐라고 김포 시민이 키워준 사람인데 왜 네. 인천에 출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건 역시 먹히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인천에서 나왔고 인천 네. 서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런 일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예. 특히 인천 초등학교가 송림초등학교고 중학교 선인중학교인데 이 두 곳 모두 개교한 지가 100년, 50년이 넘는 학교고요. 예. 그리고 또 제물포고등학교는 지역 내 유력 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 토박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어필되면서 송영길 시장의 공격 포인트가 먹혀들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지역은 아직도 초접전을 보이고 네네네.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이 87%고요. 네. 표 차이가 5만 9천 표 정도가 나고 네네네.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남경필 후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 지금 제가 볼 때 한 2%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한 1.5% 전후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도 지역의 개표 상황을 물어보니까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경기도는 지역이 워낙 복잡한 지역인데요. 네. 네. 경기 북부 지역은 뭐 접경 지역이고요. 또 가평, 양평 쪽은 농촌 지역이라 봐야 될 거고요. 예. 수원, 성남 쪽이 완전 대도시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역인데 아무리 대도시 지역에서 김진표 후보가 조금 표가 좀 많고 접경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남경필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대도시 지역의 표가 좀 늦게 개표가 되는 바람에 네. 막판 추격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럼 이렇게 인천과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선전을 했는데요.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도와달라 이렇게 네네네. 박근혜 마케팅,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을 네네네네. 했는데요. 이것이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대단히 효과를 발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은 뭐 역시나 뭐 새누리당 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많았습니다만은 지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의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서병수 후보가 오건호 후보를 앞선 적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달라는 대통령 마케팅이 대단히 먹혀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새정치연합이 지나치게 여권을 몰아붙이면서 보수층들로 하여금 표를 결집시켜주는 빌미를 준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변곡점에 있는 것이 바로 안대희 후보자 사퇴였는데요. 네. 안대희 후보자 사퇴 이후에 새누리당은 집중적으로 대통령을 도와달라라는 대통령 마켓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네. 또 새정치연합도 안대희 후보자 사퇴 이후에 로키 전략을 구사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대희 후보자의 사퇴가 보수층들을 결집시킨 역할을 했고 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적이 부산과 경기다. 예. 특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네. 그 여당, 야당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땐 또 관심 있게 봤던 그렇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산과 지역입니다. 또 광주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게 졌거든요. 몇 표 차이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에게 부산, 새정치민주당의 광주라는 건 텃밭 중에 텃밭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내준다는 거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한두 척을 잃고 더 얻는 것보다 훨씬 충격이 클 겁니다. 내부적으로. 예. 내부적으로 충격이 크다는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 당내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부산을 만약에 오거돈 후보에게 내줬을 경우에 당장 책임론이 친박 주류의 책임론이 당장 제기될 것이고 그건 곧바로 7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서병수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은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할 때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입장에서 보면은 윤장현 후보가 비교적 여유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강훈태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았고 원래는 강훈태 후보가 앞서 있던 지역이었는데 윤장현 후보가 역전을 한 셈이 됐죠. 예. 지난 이른바 전략공천을 하고 난 다음에 광주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네. 것을 전해들었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광주에서 살다시피 했죠. 특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공을 많이 그랬죠. 들였고 네. 특히 윤장희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신당 창당할 때 합류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공동위원장을 모셔왔던 인물이어서 사실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광주가 안철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광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 공천 문제로 삐걱삐걱 네네네. 됐습니다. 네, 불안불안했었는데요. 어쨌든 광주가 안철수 대표를 선택을 했고 또 중원에서 새정치연합이 선전을 하면서 네네. 지도부의 입지는 어느 정도 굳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직접적 매개체가 된 것은 기초공천 폐지 문제였지만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정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 되겠죠. 중원에서 싹쓸이를 냈고 광주를 지켜냈기 때문에 당장 김한길 안철수 태세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좀 하나 짚어보고 싶은 네네. 부분이요.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선거가 있으면 지역별 투표도 관심을 갖습니다만 이 세대별 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세대별로 투표 그게 좀 더 자세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김부겸 후보가 40% 정도 이번에도 역시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 어떤 그 지역의 젊은 층들이 약간 진보 성향의 투표를 했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이런 맥락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진보 성향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긴 힘들 것 같고요. 예. 이번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이죠. 대구의 광역단체장 선거 모두 6번 있었습니다만은 야당 후보가 40%를 득표한 건 유일하고요. 네네. 무소속 후보도 40%를 득표한 적이 없습니다. 2002년도에 그 무소속으로 했던 열린우리당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재용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 이재용 후보가 당시에 야당의 옷을 입고는 당선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많은 표를 얻어보겠다 해서 당시 여당과의 협약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이때 이재용 후보가 얻은 표가 39%였습니다. 예. 그런데 김부겸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야당의 옷을 입고 출마해서 40%를 얻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예, 있다. 박순표 기자 지금 말씀 중에 중에 죄송한데요. 있는데요. 지금 개표율 88%를 보이고 있는 경기지사 후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 캠프를 연결해서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정말 근소한 차이로 계속 접전을 이루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요. 예전 그 초반 여론조사보다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거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번 선거 판세를 생각하시는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 제가 부족한 수치고 제가 부족한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 뜻을 받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유, 고생도 많으셨어요. 네, 김진표 후보가 굉장히 짧게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직 개표가 완료된 상황은 아닌데 패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순표 기자와 함께 이번 선거 이후에 전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경기 이야기를 저희들이 앞서서 네네네.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김진표 후보가 본인의 패배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패배를 해볼까요? 인정한 것과 결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지방선거 때 오세훈 후보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만은 네네. 막판 강남, 서초, 송파의 세 곳에서 표가 집중적으로 까지면서 그랬죠. 역전을 했었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패배를 인정해서 승리하게 된 꼴이 됐는데 이거가 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유권자들에 대한 인사로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현재 개표 상황을 정확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경필 후보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예. 굉장히 아시다시피 경기가 유권자 수 가장 많습니다. 1000만에 가까운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또 도농복합 지역, 수도권 지역, 농촌 모두 복합적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표를 정확히 깨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남경필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여당 입장에 큰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야당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의견은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그렇습니다. 비하면 이제 여당이 선전했다 이렇게도 볼 그래서 수가 있을 것 아시다시피 같은데요.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에서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직접적 피해를 받는 곳이 바로 경기였습니다. 아마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없었다면 남경필 후보가 손쉬운 승리를 했을 것이라 예측한 분들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파 속에서 남경필 후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예, 알겠습니다. 8곳이면 지고 9곳이면 이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면서 향후 여당 내부의 권력 구도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 언론들이 표현하기 쉽게 8대9, 9대8 이렇게 네. 표현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표심이 어디로 하는 걸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속에서도 여당이 선전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수도권 두 군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뒀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여당이 텃밭시로 하는 영남권에서 크게 표가 흔들리고 있는 점은 아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야권성의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거의 서병수 후보가 대등한
득표를 기록했고 또 처음으로 야당 후보인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40%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네. 뭐인가 하면 대구와 부산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처럼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정책 의미 중에 하나는 대구와 부산의 영남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PK 인사, 뭐 영남권 인사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거론됐는데 네네. 선거 결과는 오히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면 대구를 한정적에 놓고 본다면 대구정 내부는 오히려 TK 소외론이 많았습니다. 주요적 인사들이 모두 PK 출신 인사들이기 때문에 막상 정권을 창출하는 1등 공신이 TK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것. 또 선거 막판에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부산 지역 의원들과 또 서명수 후보가 많이 이른바 캠페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영남 표심을 자극한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권영진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8할 일으키고 당선됐습니다만 실제로 대구에서 한 번도 지역구를 가져본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부분도 한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영진 후보가 당선된 그 배경 뒤에는 변화를 바라는 대구 민심이 반영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똑같이 대구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권도 이제 끝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원은 이렇게 중원은 많이 표를 얻었습니다만 역시 수도권에서는 좀 지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야권 내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야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세월호 참사를 놓고 여권을 지나치게 몰아붙인 것이 오히려 역작용을 가져왔다. 적어도 수도권 내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대희 후보자 사퇴의 과정에서 보면 수도권 지역의 보수층들이 단결한 그런 빌미가 됐고요. 또 그걸 적절히 여권이 잘 활용을 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 패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원에서 거의 싹쓸이를 했고요. 또 광주도 지켜냈기 때문에 당분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김한길, 안철수 세대가 흔들리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 최하 12곳에서 16곳까지 예정되어 있는 이 7월 재보선이 또 한 번 전국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함께 이제 당락에 상관없이 10명, 의원직을 잃은 의원이 10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가 730 재보궐에 미칠 영향을 좀 정리해 주시죠. 아마 이런 표심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 6회 동시지방선거의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내놓은 의원 10분이 계시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2분이 계시니까 그것도 12곳이죠. 앞으로 향후에 한 달 전까지 이렇게 6월 30일 전까지 선고가 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람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저 12곳에서 최대 16곳인데요. 이 12곳이라는 숫자는 역대 지방선거가 생긴 것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 번도 10곳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역도 상당히 이렇게 그렇습니다. 역대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열리는 제보는 항상 미니 총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뽑는 지역구도 많고 여러 군데서 후보들이 사퇴를 하기 때문에 미니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선거에 나타난 표심들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다만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전당대회가 있고요. 또 공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불협화만 터지지 않으면 이 민심이 그대로 7월 30일까지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전국 단위 선거와 지역구 선거가 틀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후보 개인별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다고 볼 수는 없으며 큰 흐름은 유지되겠지만 후보 개인들이 붙었을 경우에 어떤 좋은 후보를 공천하냐에 따라서 내용은 전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지금 남경필 캠프에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캠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프 모습 보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개표가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개표율이 89.4%고요. 두 후보의 표차가 53,700표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앞서 김진표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남경필 후보의 선거 사무실인데요. 아직 남경필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나와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앞서서 김진표 후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인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아직 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네, 같습니다. 현장을 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수원 같은 경우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상당히 그 많은 그 접전이 있었고 많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선거 같은 경우는 아다시피 어떤 평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서울의 쟁점이 깻잎과 상추였다면 예. 경기의 쟁점은 보육교사라든가 네. 예. 통사대 같은 고유로 좀 더 그 한 차원 높은 쟁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네네. 같습니다. 네. 특히 보육교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되자마자 김진표 후보가 보육교사를 공무원하겠다. 그리고 이 공약은 당 차원의 공약이고 서울과 인천의 후보들 따라갈 것이다.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보육교사가 7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또 경기도 공무원 5만 명 정도 되니까 당장 논란이 일었죠. 이것은 예.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또 김정희에 맞서서 박근혜 대통령했던 공약이고 실제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이 공약이 자사될 쯤 돼서 다시 또 일어난 것이 바로 통진당 백현종 후보의 사퇴 논란이었습니다. 네.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장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상의 선거연대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였고 김진표 의원은 사퇴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네. 그런 부분도 막판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원에 있는 선거 사무실로 보이는데요. 네. 김진표 후보와 남경필 후보가 공교롭게 수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예. 같은 경복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죠. 교회도 같은 그렇습니다. 교회도 같은 다닌다면서요? 침례교회 한 분은 집사님, 한 분은 장로님이라고 하는데요. 네. 두 분 저희들 YTN 토론에 나와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만 두 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형님 이렇게 부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하여튼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네네네. 보였고 여전히 아직 당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네네네. 개표율이 90.5%고 표 차이는 사실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4만 5천 표 정도가 차이가 나고 예, 있고요. 예, 예. 남경필 후보의 득표율이 50.5%입니다. 그 남경필 후보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그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이 많이 링에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그 희비가 좀 교차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권 반열에 좀 더 올라선 후보를 꼽는다면 일단 예. 남경필 후보도 큰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남경필 후보가 5선 의원입니다만은 영원한 소장파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당직을 이렇게 많은 당직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도정을 이끌게 됐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경기 도정을 이끌게 된다면 단숨에 대권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다. 예. 이 두 분들 있고요. 또 충남의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재선에 성공하면서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입지를 굳혔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특히 또 중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게 큰 장점이고. 네네네. 그렇고요. 이 세 분들 정도가 이른바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게 대권 후보에 올랐던 후보라고 본다면 네. 반면에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 10% 이상의 차이가 나면서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들마다 조금씩 이렇게 선거 때마다 등락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야권의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40% 이상 정도의 대구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당내 입지도 강화되고 잠재적인 대권 후보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